요즘 시장을 보면요,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건 떨어지고, 이건 떨어져야 맞는데 싶은 건 오히려 오르고, 마치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거꾸로 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대체 뭘 읽어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보통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가치를 지키려고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역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의 공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아, 물가가 오르겠구나. 그럼 가치가 보존되는 금을 사야지. 그래서 금 가격도 같이 올랐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금값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들 인플레이션 피해서 금을 샀을 텐데 지금 시장의 생각은 다른 거죠. 왜냐? 금리 인상이라는 더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느니 차각이 이자라도 주는 현금을 주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이 서는 겁니다. 자산 시장의 기본 공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은 대체 뭘까요? 바로 지금 시장의 양쪽에서 덮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파도의 실체를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에너지 가격의 폭등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96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이게 그냥 뭐 주유소 기름값 올랐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공장의 생산 비용,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건 어딘가에서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도, 이건 우리한테 정말 치명적이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1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 자산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는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유가는 오르는데 금은 떨어지고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졌죠. 이런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그걸 잡겠다고 나서는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파도인 금리 얘긴데요. 여기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포착됩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10년 뒤에 돈을 빌리는 이자, 즉 장기 금리가 당장 내년에 빌리는 단기 금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거 햅게 안 끝나겠는데?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치는 시장은요,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총알이 오가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 전쟁터에 숨어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지뢰가 뭔지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폭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입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는다? 외국인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돈이 녹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팔고 떠나고 싶어지죠. 둘째, 기업들의 이익이 쥐어짜이는 프로핏 스퀴즈 상황입니다. 유가랑 환율이 동시에 덮치니까 생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기업 실적을 갉아먹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성장주들의 가치 하락입니다. 미래의 꿈을 담보로 평가받는 기술주들한테 높은 금리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디서 그 기회를 잡아낼까요? 이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는 바로 이 시장의 흐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친 듯이 오르는 유가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죠. 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요. 반대로 금리 앞에선 힘을 못 쓰는 금의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고요.
또 고환율이라는 순풍을 제대로 만난 수출 기업들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이 살벌한 변동성 자체를 파도 타기 하듯이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전략인데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짝을 지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고환율 덕분에 해외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같은 수출주는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동시에 비싼 수입 원자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수 소비재 주식은 매도, 즉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라는 변수의 양면을 모두 이용해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투자의 성공 공식, 그 낡은 플레이북은 이제 덮을 때가 됐다는 거죠. 승패는 이제 이 새로운 규칙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장의 현 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아예 멈춘 건 아니에요.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진 겁니다. 마치 밥은 먹고 있는데 쌀값이 10배로 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화려하게 성장하느냐보다 비용과 현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버티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됩니다. 현명한 트레이더는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의 방향에 돛을 맞춘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시장의 파도를 멈출 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파도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읽고 우리 배의 돛을 그 방향으로 재빨리 돌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던 낡은 지도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려 나가실 건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